제1강 강의 소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체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과 교육자료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목차입니다. 나비소스 프리덤 강의는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전체 교육 목차 및 교육 자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료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나비소스 소개 및 프로그램 설치와 초기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챕터부터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시작하는 과정으로 이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경험이 없으시거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경우는 세 번째 챕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시고 실제 활용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시면 네 번째 챕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강의별로 교육 영상과 매뉴얼이 있어 필요하신 강의만 선택하셔서 수강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교육 매뉴얼 구성입니다. 제5강부터는 각 강의 첫 페이지에 강의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 파악이나 필요한 강의를 선택하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습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조작 순서 오류를 방지하고자 조작 순서를 번호로 표기하였고 마우스 커서 위치와 버튼 방향도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면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확대 이미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강 강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2강 나비소스 소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비소스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비소스는 오토캐드 개발사인 오토데스크 회사에서 개발한 BIM 검토 프로그램입니다. BIM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모델 작성과 모델 검토 및 활용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 작성 프로그램으로는 레빗, 테클라, 빌더브 등이 있습니다. 작성된 모델을 검토하고 4D, 5D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나비소스 외에 싱크로 등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특화된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비소스 제품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종류에는 이번 교육 대상인 프리덤 외에 시뮬레이트와 매니지 버전이 있습니다. 각 제품의 첫 번째 차이점은 라이선스 비용의 발생 여부입니다. 프리덤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시뮬레이터와 매니저는 각각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프리덤은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사용자가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두 개 제품은 수정 사항에 대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시뮬레이터와 매니지 제품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자동 간섭 검토 기능의 포함 여부로 구분됩니다. 최상위 버전인 매니지에서는 간섭 검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고 비용 및 각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비소스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3D 모델 작성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사의 레빗, 트림블사의 테클라, 창소프트의 빌드업 등 여러 회사의 제품에서 작성된 데이터들을 나비소스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작성 프로그램의 원본 파일은 통상적으로 대용량인 경우가 많은데 나비스웍스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가장 유용한 기능으로 각종 오류 사항들에 대해 가직점으로 저장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강 나비스웍스 소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강 데이터 불러오기 및 화면 설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요약입니다. 나비스웍스 프리덤에서 샘플 프로젝트의 데이터 파일인 nwd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과 나비스웍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선택 트리와 저장된 관측점이라는 창을 불러와서 화면 레이아웃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불러오기입니다. 화면 좌측 상단의 응용 프로그램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면 열기라는 이름을 가진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제1강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교육자료 중에서 샘플 프로젝트 파일을 클릭하시고 팝업 창 우측 하단의 열기를 클릭하시면 화면에서 3D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레이아웃 설정입니다. 화면 상단에 뷰라는 탭을 클릭하시고 우측에 창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선택 트리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새로운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저장된 관측점도 클릭하셔서 팝업창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창을 좌우측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선택 트리라는 글씨를 마우스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화면에 작은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화면 좌측 중앙에 위치한 아이콘으로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파란색 음영이 나타납니다. 파란색 음영이 보이는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제하시면 좌측 화면에 선택 트리 창이 고정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저장된 관측점 창도 화면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좌우측 창이 작아서 글씨가 안 보이시면 마우스를 창의 경계 지점으로 가져가시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신 상태로 마우스를 이동하셔서 창의 크기를 조절하신 다음에 마우스 클릭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5강 데이터 불러오기 및 화면 설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강 마우스 키보드 조작 방법입니다. 본 강의에 앞서 이번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마우스를 활용한 4가지 기능 설정과 키보드를 활용한 2가지 기능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좌우측 버튼을 사용하면 객체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 항목에 대한 하위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인 휠 버튼을 사용하면 화면을 확대, 축소하거나 화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와 마우스 좌측 버튼을 사용하면 여러 객체를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보드 Shift 키와 마우스 휠 버튼을 사용하면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우스 조작 방법입니다. 마우스 좌측 버튼은 화면 상단에 여러 기능을 선택하거나 3D 객체를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은 선택한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옵션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돌리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면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 조작 방법입니다. 키보드는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여 다중 객체 선택하거나 화면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좌측 하단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 위쪽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하면 화면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가지 조작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기능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기능들로 이후 교육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강 마우스 키보드 조작 방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강 객체 선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요약입니다.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선택과 선택 상자를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단일 객체 또는 10개 미만의 중복 객체 선택 시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 상자입니다. 선택 상자는 다수의 객체 선택 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공 구역 내 객체를 모두 선택해야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선택 기능 사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 선택 트리에서 기초 항목을 선택하시고 홈 탭의 가시성에서 선택하지 않은 항목 숨기기를 클릭하시면 기초 외에 다른 항목들이 숨겨졌습니다. 다음은 지상 1층 바닥을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클릭하셔서 선택하신 후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신 후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선택 및 검색에서 선택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확대한 후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객체를 선택하면 선택된 객체는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중복 객체 선택은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좌측 버튼을 사용하여 객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선택 상자 사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위에서 내려다 보이도록 조정하신 후에 상단 메뉴 중 홈 탭의 선택을 클릭하시고 하위 메뉴 중에서 선택 상자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파란색 사각형이 확장됩니다. 선택하려는 객체 범위까지 범위를 충분히 확장시킨 후 마우스 클릭을 해제합니다. 파란색 사각형 범위만큼 객체가 선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강 객체 선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강 선택 트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요약입니다. 선택 트리 창이 없으신 분들은 제5-3강 화면 레이아웃 설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택 트리란 나비소스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선택 트리를 활용하여 데이터 구축 체계와 공정별 데이터 구축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공정별로 단위 부지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정별 또는 층별로 일괄 숨기기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위 부재 상세 정보 확인입니다. 화면 좌측 선택 트리에서 파일명 좌측 플러스 모양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층 정보가 나오고 이후 부재 유형, 패밀리 종류, 타입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정별 또는 층별 일괄 숨기기입니다. 상단 메뉴 중 홈 탭을 클릭하시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화면 좌측 선택 트리 창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좌측 버튼을 사용하여 공정 상관없이 지상 2층, 3층 및 지붕층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항목 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옵션 메뉴를 확인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숨기기를 클릭하시면 선택 트리에서 선택한 항목들이 화면에서 숨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항목은 검은색 글씨이고 숨겨진 항목은 회색 글씨로 구분됩니다. 이상으로 제8강 선택트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강
관측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요약입니다. 저장된 관측점 창이 없으신 분들은 제5-3강 화면 레이아웃 설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측점은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으로 저장된 관측점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층별 뷰를 저장하고 필요시 해당 뷰로 전환할 때입니다. 각 층별 뷰가 저장되어 있어서 클릭과 동시에 화면 전환 및 건물 내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도면 오류 및 공정 간의 간섭사항 등 각종 오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저장하고 공유할 때 사용합니다. 도면 오류 및 공정 간 간섭사항은 별도의 폴더로 구분되어 있고 각 관측점을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로 화면 전환 및 각종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된 관측점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더 우측의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시면 폴더 내 관측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관측점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관측점 이름을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면 오류 및 간섭 검토 관측점에서는 치수 측정 결과도 저장 가능하며 검토 내용을 텍스트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 버전에서는 관측점 저장은 불가능하지만 저장된 관측점 확인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9강 관측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강 단면 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요약입니다. 단면 뷰란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기준으로 단면을 생성하는 것으로 복합적인 검토에 활용하게 됩니다. 단면 뷰 종류에는 평면 모드와 상자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작 방법이 쉬운 상자 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자 단면 처리 모드입니다. 상단 메뉴 중 관측점 탭을 선택하시고 우측의 단면 처리 사용을 클릭합니다. 모드의 평면을 클릭하시면 선택 항목이 나타나고 이 중에서 상자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파란색 투명한 단면 상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 크기 조절입니다. 상단 메뉴 중 변형의 축척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커서를 파란색 화살표로 가져가시면 화살표가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신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커서를 화면 아래쪽으로 움직이시면 상자 크기가 변경됩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상자 크기를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자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변형의 이동을 클릭하시고 빨간색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단면 상자가 이동합니다. 단면 상자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하셔서 원하는 구역 단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10강 단면 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강 치수 측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요약입니다. 치수 측정은 층고나 부재간 거리 등 원하는 위치 치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점간, 그리고 점과 여러 점 간 치수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 간 치수 측정입니다. 먼저 화면 우측
저장된 관측점 창에서 도면 오류 리스트 뷰 폴더의 천장 높이 오류 관측점을 클릭하셔서 화면을 전환합니다. 다음은 상단 메뉴 중 검토 탭을 클릭하시고 측정이라는 글씨를 클릭하시면 여러 선택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점간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아래쪽 바닥 윗면을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주황색 점이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천장 마감재 밑면을 클릭합니다. 정확히 수직 방향으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점 간의 X, Y, Z 방향 이격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과 천장의 높이를 확인한 것으로 Z값인 3.1m가 정확한 높이입니다. 다음은 점과 여러 점 간 치수 측정입니다. 해당 기능은 특정 기준점에서 서로 다른 이격거리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바닥을 기준으로 천장 마감재와 보호 밑면 간의 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글씨를 선택하시고 점과 여러 점 간을 선택합니다. 바닥 윗면을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황색 점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천장 마감재 밑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지점에 대한 치수값이 나와 있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추가로 다른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호 밑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처음 선택한 지점의 치수값은 삭제되었고 현재 선택한 지점의 치수값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다른 지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한 치수값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상단 메뉴 중 지우기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현재 측정한 치수값은 삭제되었습니다. 관측점으로 저장한 값들은 화면을 이동하시면 삭제됩니다. 이상으로 제11강 치수 측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강 부재정보 확인 방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요약입니다. 빔 데이터에는 부재명, 하단, 상단 레벨, 길이, 면적, 부피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3D 액체를 선택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재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객체 선택 기능과 특성창을 사용합니다. 먼저 화면 우측 저장된 관측점 창에서 도면 오류 리스트 뷰 폴더의 천장 높이 오류 관측점을 클릭하셔서 화면을 전환합니다. 다음으로 특성창을 불러오겠습니다. 앞선 기초 과정의 제5강 화면 레이아웃 강의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단 메뉴 중 뷰 탭을 선택하시고 우측의 창을 선택하시면 선택 트리와 저장된 관측점이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성을 클릭하시면 특성 창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특성 창의 상단을 클릭하신 상태로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해당 창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창의 경계선을 클릭하셔서 창의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부재 정보 확인입니다.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 상단 메뉴 중 홈 탭을 클릭하시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벽체를 클릭하시고 특성창의 여러 메뉴 중 요소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공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강
부재 정보 확인 방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강 층단위 모델 검토 방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요약입니다. 모델을 층단위로 편집하는 목적은 불필요한 사항들을 숨기고 검토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층단위로 모델을 편집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측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측점 사용의 장점은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회사별로 작성 기준이 상이하여 당사 자료가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 트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선택 트리 사용의 장점은 층 또는 공종별로 리스트에서 선택하여 뷰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덤에서는 수정사항이 저장되지 않아 파일 오픈 시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면 뷰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면 뷰 사용의 장점은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만큼 검토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수정도 편리합니다. 다만 단면 처리 기능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관측점 활용입니다. 화면 우측 저장된 관측점 창에서 지상 1층 뷰를 클릭하시면 현재 지상 1층에 대한 구조, 건축, 기계, 전기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화면 좌측 선택 트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택 트리 활용입니다. 상단 메뉴 중 홈 탭의 선택을 클릭하시고 우측 가시성 메뉴에서 모두 숨김 취소를 클릭합니다. 화면 좌측 선택 트리 창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좌측 버튼을 사용하여 공종 상관없이 지상 2층, 3층 및 지붕층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항목 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옵션 메뉴를 확인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숨기기를 클릭하시면 선택 트리에서 선택한 항목들이 화면에서 숨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면 처리 사용입니다. 상단 메뉴 중 홈 탭의 선택을 클릭하시고 우측 가시성 메뉴에서 모두 숨김 취소를 클릭합니다. 다음 관측점 탭을 클릭하시고 우측의 단면 처리 사용을 클릭합니다. 모두의 평면을 클릭하시면 선택 항목이 나타나고 이 중에서 상자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파란색 투명한 상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동과 축적 기능을 선택하셔서 원하는 상자의 크기로 조정하시면 검토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13강 층단위 모델 검토 방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강 임의 위치에서 단면 보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요약입니다. 앞선 기초 강의에서는 상자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번 강의에서는 평면 모드에서 표면의 정렬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기능의 장점은 3D 객체 표면 기준으로 단면을 생성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서 바로 단면 생성이 가능합니다. 배관의 입상 위치나 샤프트 구간 및 단차 부위 등 모델 검토 과정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표면의 정렬 기능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 메뉴 중 홈 탭의 선택 기능을 클릭하시고 저장된 관측점 리스트 중 지상 2층 뷰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상단 메뉴 중 관측점 탭을 클릭하시고 우측의 단면 처리 사용을 클릭하시면 단면 처리 모드로 변경됩니다. 보고 계신 화면 우측 계단실의 벽면이 잘 보이도록 화면을 확대 및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화면 상단의 메뉴 중 평면 모드를 선택하시고 정렬 위쪽이라는 글씨를 선택하시면 하위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 표면의 정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계단실 벽면으로 이동하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 벽면 기준으로 단면이 생성되었습니다. 필요시 상단의 이동을 선택하셔서 단면 위치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14강 임의 위치에서 단면 보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